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리더십이랑 뇌과학에 대한 건데요. 특히 지금 관계기술 훈련 받고 계신 당신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책에서 발췌한 거랑 인터뷰 자료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뇌 안에 뭐랄까 엘리베이터 같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때도 어떻게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같이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관계기술도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그 뇌에 두 가지 주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자료에서는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빠른 길, 그리고 슬로우 트랙, 느린 길 이렇게 부르네요. 네, 맞습니다. 슬로우 트랙은 우리가 보통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쓰는 거예요. 좌뇌 중심이고 문제를 분석하고 계획 세우고 언어 쓰고 이런 거요. 아, 논리적인 부분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패스트 트랙은 좀 달라요. 훨씬 빠르고 관계의 정체성, 감정 조절 이런 걸 담당해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실제로 관계 맺는 현실을 다루는 거예요. 속도 차이도 어마어마하던데요. 패스트 트랙이 초당 6번 업데이트 되는데 슬로우 트랙은 5번 정도라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그 백색질이라고 하죠? 그러면 200배나 빨라진다는 게 와, 이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네, 그 습관화가 핵심이죠. 바로 그 패스트 트랙의 핵심 작동 방식, 특히 관계회로 RCS라고 부르는 걸 어떤 인터뷰에서 엘리베이터에 비유한 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 맞아요. 데이브 미드라는 분이 설명한 거였죠? 그 엘리베이터에 여러 층이 있다면서요? 네, 그 비유가 참 적절한데 그러니까 가장 깊은 층, 맨 아래층은 애착센터예요. 우리가 존재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죠. 애착이요? 네. 그 바로 위층이 감정적인 방아쇠가 당겨지는 평가센터, 편도체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위는 이제 나와 타인의 상태를 이렇게 감지하고 연결되는 조율센터. 아, 조율, 공감하고 연결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위층이 정체성 센터, 우리가 가장 나답게 행동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엘리베이터, 다시 말해 관계 회로가 잘 켜져 있고 모든 층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또 진정한 나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지금 받고 계신 그 관계기술 훈련에서 배우는 여러 기술들, 공감하기, 감정 알아차리기 같은 것들이 결국 이 엘리베이터의 조율층이나 정체성층을 잘 쓰도록 훈련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훈련의 목적이 바로 그거죠.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예요. 강한 부정적 감정들 있잖아요. 두려움, 분노, 수치심 같은 거요. 네. 이런 감정들이 너무 강해지면 이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그냥 꺼버릴 수가 있어요. 관계 회로가 딱 차단되는 거죠. 아,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면 그럼 그냥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일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훨씬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패스트 트랙의 고층 기능들, 그러니까 공감 능력, 관계 조율 능력, 건강한 나 자신으로 기능하는 것, 이런 접근이 어려워져요.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 해결 중심의 슬로우 트랙에만 의존하게 되기 쉬워요. 사람을 이해하고 연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당장 눈앞에 문제를 처리하는 데만 급급해지는 거죠. 사람을 문제로 보게 된다. 아, 관계보다는 그냥 결과만 중요해지고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외로움을 느끼기 쉽고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죠. 평소에 나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막 평소랑 다르게 행동하거나 타인한테 날카롭게 굴게 되는군요. 엘리베이터가 아래층 어딘가에 딱 갇혀버린 상태 같은 거네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당신의 훈련과 직결되는 부분 같아요. 자료에서도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이 관계 회로를 켜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멈춘 엘리베이터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추는 4488 박스 호흡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그런 간단한 기법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관계 회로를 다시 켜고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다시 위층으로 올리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들이 진짜 효과를 보려면 결국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200배 빨라진다는 백색질 얘기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네, 관계기술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관계기술들을 의식적으로 막 애써서 쓰는 슬로우 트랙 기술이 아니라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패스트 트랙의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뇌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만 어려운 감정 속에서도 의식적인 노력 없이 빠르게 평온을 되찾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나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훈련은 단순히 행동 몇 가지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뇌 속 엘리베이터를 아주 능숙하게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저희가 뇌의 패스트 트랙과 슬로우 트랙 그리고 관계 회로를 뇌 속 엘리베이터라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관계 기술 훈련을 받고 계신 당신에게 이 개념이 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네, 어쩌면 훈련 중에 배우는 특정 기술들이 이 엘리베이터의 어떤 층이랑 연결되는지, 또 어떤 순간에 내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는지, 그걸 다시 움직이게 하는데 어떤 기술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좀 힘든 감정을 느끼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 엘리베이터는 몇 층에 멈춰 있지? 내 관계 회로가 지금 켜져 있나? 아니면 꺼져 있나?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고 또 다르게 반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훈련 여정에서 이 엘리베이터 개념이 앞으로 어떤 통찰과 변화를 가져다 줄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